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날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딸들이 자라면서 친구처럼 지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저한테 최고의 인생 친구라고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사람에게 참 크잖아요. 피를 나눈 사이라 진하고 평생 함께 하니까요. 저도 아이들을 낳으니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모든 자식 마음이 그렇겠지만 사실 저한테 부모님의 존재가 매우 크거든요. 오늘 제보할 사연도 부모님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야, 너희 아빠 다리 없지? 지민이 아빠는 다리가 없대요. 없대요.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그러니까 지민이 너는 우리 집에 놀러 못 와.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너희 집에 못 가? 우리 엄마도 너랑 놀지 말래. 괜히 같이 놀았다가 나도 다치면 어떡하냐고 하던데? 그러니까 너는 그냥 혼자 놀아. 아니면 너희 언니랑 놀던가? 우리랑은 못 놀아.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놓고 장애인을 무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아빠는 두 다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평소라면 아빠가 도착할 시간인데 집에 오지 않아 엄마랑 언니랑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우리 집을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더니 병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우리 애들 아직 너무 어려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여보. 일어나, 여보. 엄마는 의사의 다리를 잡고 엉엉 울었어요. 저는 낯선 환경이 너무 무서워서 그저 언니의 손을 잡고 벌벌 떨었죠. 그때 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빠와 병원에서의 아빠는 너무 모습이 달랐던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나요. 아빠는 자동차 공장에 있던 아주 큰 기계에 몸이 깔리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도 처음에는 수술을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모습이 처참했다고 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아빠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워낙 커서 아빠는 깨어나고도 한동안은 집으로 오지 못하셨어요.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으니 사고의 규모가 짐작하시죠? 엄마는 아빠 간호하러 병원에 다시 가야 하니까 밥 해놓은 거 챙겨 먹어. 알겠지? 지민이 너는 언니 말 잘 듣고 무슨 일 있으면 병원으로 와. 문단속 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 엄마.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아빠 옆을 지켜줘. 지민아, 언니랑 같이 밥 먹고 밖에서 놀다 오자. 힘든 일이 일어나도 가족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집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는 힘들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지민아, 너희 아빠가 다리는 없어도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엄마는 애초에 너희 아빠의 내면을 보고 결혼해서 후회가 없어. 너도 그러니까 아빠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저렇게 다정하고 세심한 남자를 나는 살면서 본 적이 없거든.
엄마는 그런 아빠를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엄마도 그리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아빠도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았죠. 서로의 사랑이 굳건해서 아빠는 기적적으로 깨어났으나 두 다리는 절단한 채로 살게 되었던 거랍니다. 두 다리가 없는 아빠는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는 동네에서 뒷담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뒷담화뿐만 아니라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휴, 저 집안은 보면 불쌍해 죽겠어. 애기들 엄마가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더라. 수술비가 수천만 원이래. 돈이 어딨겠어. 그거 다 대출받았다던데. 아휴, 아무래도 아빠가 저 모양이니 어쩔 수 없지만 불쌍해. 그러니까 말이야. 본인도 속이 말이 아니겠지만 같은 여자로서 저 집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니까 쉬지도 못하더라. 지금도 딸들이 아빠 데리고 산책하네.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좋은가 봐. 저기요, 아줌마들. 지금 저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끼리는 무척 화목하니까 신경 끄세요. 우리 아빠가 다리 없다고 당신들한테 피해준 거 있어요? 동정할 시간에 당신들 아들들이나 신경 써. 공부도 더럽게 못해서 대학도 못 갈 것 같구만. 뭐? 저 집안 봐. 애비가 저 모양이니까 딸도 성격이 저러지. 어휴, 됐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어휴, 기집애가 저렇게 눈에 부릅 뜨고 그냥 어른들한테 저러는 것 봐. 정상적인 집안이면 저렇게 안 키우지. 우리가 뭐 못할 말 했나? 다리 없는 아빠 밑에서 자랐어도 아주 잘 자라서 저는 지금 전교권 성적인데요. 아줌마들 아들들은 머리 꼴통이라 바닥에서 놀잖아요. 두 다리 멀쩡해도 자식 농사 망했는데 그럴 바엔 제가 낫죠. 안 그래, 지민아? 우리 지민이도 전교 1등인 거 아시죠? 지선아, 그만해. 아빠 괜찮아. 집에 들어가자, 지민아. 언니 말려. 집으로 가자. 바깥 구경도 다 했다. 뭘 말려. 나는 아주 통쾌한데? 아빠는 좋겠어. 딸들이 이렇게 똑똑해서. 아빠, 어디 가서 누가 욕해도 절대 기죽지 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눈치를 봐. 엄마와 친언니 덕분에, 그리고 다정한 아빠 덕분에 저는 아빠가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물론 자라면서 아빠의 다리로 수많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우리는 안 그래도 작은 집에서 더 작은 쪽방으로 이사까지 가야 했어요. 동네에서 우리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답니다. 엄마는 아빠가 집으로 오자 밖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이면 무조건 나가서 일하셨죠. 평생 집에 계시다 밖에서 일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빠가 남들 눈에 이상해 보인다고 감추고 싶다거나 부끄러웠던 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고 언니와 저는 더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친구들이 놀릴수록 언니와 저는 도서관에 조금이라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며 친구들도 우리를 놀리는 날이 적어졌습니다. 우리 지민이 이번에도 전교 1등이네. 축하해. 언니도 공부 잘하고 동생도 공부 잘하고 부모님이 밥 안 드셔도 행복하시겠다. 지민이 요즘 뭐 힘든 거는 없어?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봐. 힘든 거는 없는데요. 제가 돈이 부족해서 문제집을 살 돈이 조금 부족해요. 혹시 선생님 남는 문제집 있으시면 그거 주실 수 있으세요? 저번에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문제집? 어휴, 그럼 여기 남는 게 문제집이야. 공부에 관한 것은 언제든지 요구해도 좋아. 방학 지나고 나면 수시 기간이니까 그때 또 상담하자.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특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은 그런 저를 아주 예뻐하셨어요.
마침 그 선생님이 우리 언니의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라 우리 자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죠. 선생님 덕분에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 저는 그렇게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나 간호학과 입학했으니까 이제 몇 년 뒤에는 나도 간호사야. 앞으로 아빠가 살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간호할게.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속상해하지 마. 우리 지민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간호사가 되는구나. 아빠는 진짜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딸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말만 들어도 행복해. 네 아빠가 너희 앞에서 내색은 안 해도 가끔 새벽에 발작하며 깨거든. 사고가 워낙 컸어서 트라우마가 심해. 지금도 자동차 타는 것을 힘들어 하잖니. 엄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 아빠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셨어요. 처음에 다리를 잃고 나서는 자동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집에서 누워만 계실 정도로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셨어요. 그러다 조금씩 나아져서 보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자동차에 타는 것은 제가 고등학생 때 겨우 시도하셨어요. 그때 네 아빠가 사실 안 다쳐도 됐었거든. 괜히 동료를 구하려다 저렇게 된 거라 엄마는 아직도 속상해. 착한 사람이라 동료가 위험에 처하니까 옆 사람이 말릴 새도 없이 그렇게 달려가서 저렇게 됐잖아. 그 사람은 네 아빠 덕분에 살았지 뭐. 그런데 그래놓고 홀랑 사라졌잖아. 그게 말이 돼? 경찰이 말하길 그 사람도 사고의 충격이 너무 커서 심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고 하던데 그래도 자기 구해준 사람인데 찾아오지도 않잖아. 에이, 다들 그만해.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야. 워낙 사고가 커서 목격자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렸잖아. 나는 이렇게 살아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나는 괜찮아. 아빠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나였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아빠가 괜찮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긴 해. 그래, 엄마, 언니, 우리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아빠는 동료를 구하려다 그 사고를 겪게 된 거였어요. 엄마는 그래서 특히 술을 마시면 아빠 사고를 얘기하며 그 동료를 욕하곤 했답니다. 천성이 다정하고 착한 아빠가 괜히 남을 돕다 그렇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그럴 때마다 본인은 괜찮다고 그 동료를 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아빠는 이렇게 내면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가족이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은 너무 자랑스럽지만 마냥 행복한 일만 있던 것은 당연히 아니랍니다. 사실 우리 집은 아빠가 다치면서 병원비 때문에 대출이 아주 많았어요. 자식도 둘이나 있었고 언니와 제가 하필 둘 다 어렸을 때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집이 등록금을 내줄 형편이 아니라는 것은 너도 알지? 언니도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장학금 타고 있어. 너도 힘들겠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도록 노력하자. 학교까지 멀어도 자취는 절대 안 돼. 언니도 통학이 왕복 5시간인데 통학하고 있잖아. 알지. 아는데 언니, 현실적으로 나도 동기들은 놀러 다니는데 혼자 도서관에서 과제하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힘들수록 언니 생각이 더 나더라. 언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언니지만 대단해. 엄마가 우리 키우려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걸 생각하면 저절로 이렇게 살게 돼.
언니라고 이런 환경이 좋은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면 아빠는 어떡해. 그러니까 마음 굳게 먹어. 돈이 부족해서 남들 놀 때 저는 미팅도 나간 적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 가족이 화목하다 했어도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간혹 내 처지는 왜 이럴까 신세한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현실을 바꿀 수가 없었으니 언니와 엄마와 얘기하며 풀고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아무리 괜찮았어도 남들의 시선마저 바꿀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남들이 우리 집이 불쌍하다 해도 우리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돼. 지민아, 버티고 버티자.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좋은 날 진짜 우리 가족한테도 오는 거 맞겠지? 가끔은 나도 이제 지쳐. 그렇다고 당연히 엄마랑 아빠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든 게 사실은 맞으니까. 저는 대학생 때 공부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소개해준다고 직접적으로 말해도 거절하기 바빴어요.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학 자체를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덕분에 도서관에서 종일 살았고 그런 모습을 교수님들이 아주 예뻐해 주셨습니다. 지민아, 이번에 병원 입사하게 됐다며? 매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네. 지민이는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어. 부모님도 아주 기뻐하시겠다. 네, 엄마가 특히 기뻐하셨어요. 병원이 집하고 가까워서 다행히 집에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저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재단의 대학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공부만 하던 시절은 지나고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며 우리 가족은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확실히 돈 버는 사람이 늘어나니 생활비가 늘어났거든요. 지민아, 너도 이제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래. 우리 빚도 점점 줄고 있으니까 너도 이제 너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엄마랑 아빠한테 이렇게 묶여 살 수는 없잖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사실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아직 너무 초기라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병원 원무과 직원이야. 대놓고 나를 너 좋다고 따라다녀서 만나게 됐어. 뭐? 어머, 잘됐다. 얘는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하니? 엄마 너무 기쁘다. 우리 딸들이 짝 만나서 연애하는 게 뭐가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네 아빠 사고 나서 쓰러졌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 엄마, 이미 지나간 얘기는 왜 자꾸 해? 이제 우리 앞으로 일어난 일만 생각하자. 그때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버텼으니까 지금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거야. 저는 병원 원무과 직원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3년을 사귀니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저도 그 사람과 사귀며 참 배울 점이 많아도 생각했기에 결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커녕 상견례도 하기 전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잖아요. 남자의 집에 먼저 인사 갔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간호사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어른들이 좋아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를 우리 집에 데려온 날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남자친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여기는 우리 남편이자 지민이 아빠예요. 저는 지민이 엄마고 여기는 지민이 언니.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인사 온다고 해서 요리를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반가워요. 우리 지민이 남자친구가 아주 잘생기고 인물이 좋네.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일하다 만났구나. 어서 앉아요.
우리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가 온다고 아주 신난 상태였어요. 언니가 이미 결혼한 뒤라 저만 결혼하면 됐던 상태였거든요. 엄마의 소원이 두 딸이 행복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우리 아빠를 보자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 소개를 마치고 밥을 먹자고 했는데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래? 입맛에 안 맞아? 당신이 갈비 좋아한다 해서 우리 엄마가 어젯밤부터 준비했어. 아까는 배고프다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지민아, 너 아빠가 장애인이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우리 부모님은 너희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계셔.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당황스러워서 밥이 넘어가질 않아.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그 말 진심이야? 우리 아빠가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인 거랑 결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 아빠가 장애인이면 갑자기 뭐가 바뀌어? 그리고 우리 아빠는 선천적인 유전적 문제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장애인이라서 싫다는 게 아니고 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잖아. 그리고 멀쩡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부모님 당황하실 거는 생각 안 해? 지금 당신 부모님 당황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아빠랑 엄마는? 예비 사위가 인사하러 와서 이렇게 표정 굳어서 제대로 먹지도 않는 모습은 당황할 사항이 아니야? 진짜 실망이다. 우리 헤어져. 그냥 지금 나가. 뭐?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조금 진정해. 일단 지민아, 내 말을 들어봐.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됐어. 당신 집에 급한 일 생겨서 갔다고 할 테니까 그냥 나가. 가서 그렇게 잘난 너희 부모님 모시고 갈비를 뜯든 뭘 사 먹든 알아서 해. 앞으로 우리 다시는 엮이지 말자.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남자친구와 그대로 이별하게 되었어요.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사이인데 미리 싹을 잘라내는 것이 옳았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 별개로 부모님은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아빠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다 헤어졌다고 하니 이유가 아빠 말고는 없었거든요. 혹시 저번에 그 남자랑 헤어진 이유가 혹시 아빠 때문이니? 아빠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히길래 설마 하긴 했는데 그냥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아. 지민아, 진짜야?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언니도 형부랑 결혼 잘만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결혼하면 내가 힘들 것 같았어. 그래서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잊어. 새로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지. 아빠도 그날 이후로 혼자 침울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네 언니는 고등학교 동창하고 결혼한 거라 이미 알던 사이였잖니. 아무튼 그래, 알겠다. 엄마 말대로 언니는 이미 우리 아빠의 상태를 너무 잘 알던 동창과 결혼했어요. 그러니 그 집에서는 아빠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던 상황이었죠. 물론 우리 아빠가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라고 부끄럽다거나 그런 마음은 그때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쩌면 결혼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현실적으로 두 다리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아빠의 휠체어를 밀고 공원을 나가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쳐다보시거든요. 대놓고 쳐다봐서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무례한 시선을 많이 보내곤 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익숙해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문제는 우리 아내와 딸들에게 미안하지.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니까. 지민아, 미안하다. 아빠,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지? 아빠가 장애인인 게 뭐가 미안한 문제야. 나는 살면서 아빠가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싫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지. 그런데 아빠는 항상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훨씬 불편해. 아빠가 장애인이라 반대하면 나는 그런 집하고는 오히려 내가 엮이기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전 남자친구와 파혼 아닌 파혼을 하고 저는 한동안 이별의 후유증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만난 사람이라 이별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며 친구가 자기 친구를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엔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집안이 여유롭다고 거의 반강제로 나가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성민이고 현재 아버지와 같이 사업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제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지민 씨와 나이는 동갑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차가 막혀서 죄송해요. 아니요, 저도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성민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멋진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씨는 사업가였는데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삶에 대한 열정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냈던 저는 그런 성민 씨의 모습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순조롭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약속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마음은 성민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성민 씨, 저도 성민 씨라면 제 남은 인생을 함께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두 다리가 없으세요. 선천적인 것은 아니고 후천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도 저에겐 다정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최고의 아빠예요. 그래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밝고 예쁘게 자라다니 지민 씨에 대해 더 마음이 커졌어요. 지민 씨가 간호사가 된 것도 혹시 장인어른의 몸 상태가 영향이 있었을까요? 참고로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행이다. 네, 제가 간호사가 꿈이었던 것도 아빠 때문이에요. 사실 성민 씨가 장애인에 관한 편견이 있으면 그냥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빠도 성민 씨가 사회로 들어온다면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장인어른이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어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 같이 살아요. 지민 씨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행운이에요. 전 연애가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프로포즈를 받자마자 성민 씨에게 아빠 얘기를 꺼냈어요. 인사하러 왔다가 아빠를 보고 충격받아 헤어지는 것보단 미리 제가 선수를 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이미 상처받은 기억이 있어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다행히 성민 씨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에 만났던 남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성민 씨가 먼저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했었는데 저는 그날 또 한 번 놀랐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사위입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능력도 좋은 따님과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오게 되었어요.
이건 어머님 선물이고 이건 아버님 선물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 어머, 아니 이게 다 뭐야. 이런 거 왜 사왔어요?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고맙게 받을게요. 여보, 이것 봐. 예비 사위가 당신 위해서 예쁜 티셔츠를 사왔어.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어쩜 안목도 이렇게 좋아. 내가 흰색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사왔어요? 센스가 아주 좋네.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이 브랜드 내가 쇼핑 가면 항상 눈여겨보는 브랜드인데. 지민 씨와 결혼하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너무 진수성찬이라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네요. 성민 씨는 아주 당찬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아빠의 모습을 보고도 심하게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먼저 말을 걸며 친근하게 대했어요. 장인어른, 저랑 같이 집 앞으로 잠깐 바람 쐬러 가실까요? 장모님, 같이 나가서 산책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런 날 같이 걸으면 그것도 추억이잖아요. 그러면서 밥을 먹고서는 손수 휠체어를 몰고 산책을 같이 나가기도 했어요. 뭐든 나서서 행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성민 씨가 돌아가고 저에게 마음에 든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죠.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엄마의 모습에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자를 잘 골라도 아주 잘 골랐다고 생각했죠. 저번에 그 사람하고는 너무 비교되더라. 어쩜 그렇게 밝고 당차? 그리고 네 아빠 다리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휠체어 밀면서 말동무까지 하고 엄마는 네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랬잖아.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나도 연애하며 배운 점이 많아. 저런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어. 형부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결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성민 씨 집에 인사 갔을 때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간호사라고 했죠? 이렇게 예쁘고 참한데 직업까지 간호사라니 너무 좋다. 우리 성민이가 복 받았네.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먹어요. 혹시라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말해요. 새로 음식 바로 만들어 줄게요.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맛있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훌륭하세요. 시간만 된다면 매일 와서 먹고 싶을 정도로요. 우리 엄마 음식 장난 아니지? 그런데 장모님도 음식 솜씨 훌륭하셔. 나 지민 씨네 집에 인사 갔을 때 너무 잘 먹어서 꿈에 나올 정도였어. 어머, 그래? 긴장해야겠다. 부족하지만 맛있게 먹어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네. 고마워요. 성민 씨네 집은 생각보다 훨씬 큰 대궐 같은 집이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의리의리한 집이었고 집에서 일하시는 이모도 계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힘들게 자랐던 저는 집의 크기를 보고 순간 위축될 정도였죠. 거짓말하지 않고 시댁의 거실은 우리가 살던 집보다 훨씬 컸어요. 이 정도로 잘 사는 집인 줄은 몰랐거든요. 또 사업하는 시아버지라 처음에는 저도 긴장했는데 얘기하다 보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돌변하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두 다리가 없다는 것을 밝히자 시아버지의 낯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저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반응이 안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성민 씨도 당황한 눈치였죠. 아니, 두 다리가 없으면 결혼식장에는 어떻게 오나? 신부 입장은 어떡하고?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손님이 아주 많이 올 텐데
이 일을 어째?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닌데. 아버지, 뭐 어때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되신 거라고 했어요. 그거 보고 뭐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두 다리가 없으면 정상적이지가 않잖아.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해. 이 성민이 너는 이 사실을 미리 말했어야지. 그걸 지금 와서 말하면 어떡하니? 결혼은 안 된다.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반대할 줄 몰랐죠. 이렇게 당황스럽게 행동하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실망이에요. 편견이 가득한 분인 줄은 몰랐어요. 뭐 실망? 나야말로 너한테 실망이다. 사업하는 놈이 서로 이득이 되는 집안하고 결혼해도 모자랄 판에 뭐? 두 발 없는 장애인을 장애인 어른으로 모시고 싶냐? 내가 너 그러라고 이렇게 키웠어? 힘들게 키웠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둘 다 그만해. 아니,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하는 거야? 아가씨 놀랐죠? 아휴, 찐이니 일단 아이고 머리야. 그런데 저도 당황스럽긴 해요. 장애인에 관한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요, 마음 잘 알겠습니다. 이해해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저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순간 당연히 모욕적인 기분이 들며 기분이 나빴어요. 저를 잡으러 성민 씨가 대문까지 쫓아왔는데 눈물이 나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엉엉 울며 성민 씨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죠. 성민 씨가 미리 말했어야죠. 이렇게 시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할 줄 알았다면 저는 아예 인사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빠 다리는 없어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지민 씨 미안해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심하게 반대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제가 어떻게든 먼저 말해서 설득했을 거예요. 오늘 일은 너무 미안해요.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성민 씨를 뒤로 하고 집에 왔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결혼이 엎어지니 저도 우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 일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취업하고 처음으로 병가를 내고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슬퍼하니 부모님과 언니도 제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제 입으로 아빠 때문에 시댁에서 반대한다고 말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부모님은 눈치를 챘습니다. 지민아, 그래도 뭐라도 좀 먹자, 응? 문 열어봐. 일단 엄마 아빠랑 얘기를 좀 하자. 너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러다 쓰러져. 엄마가 너무 걱정돼. 제발 문 열어봐. 예비가 사돈댁에 찾아가 빌어보마.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쓰러지게 생겼어.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괜히 사고를 당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어. 그냥 그때 죽을 걸 그랬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무슨 아빠가 거길 가. 그리고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됐어. 그냥 다른 사람 찾는 게 빨라. 그리고 그런 집이면 내가 싫어. 우리 아빠를 얼굴도 안 보고 반대하는 집인데 내가 뭐가 좋아서 결혼하겠어. 그냥 혼자 살고 말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사실 속으로는 너무 속상했어요. 아빠를 원망하진 않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속상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민 씨는 인간 대 인간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놓치기 싫었던 마음이 큰 것이 맞았습니다. 그걸 부모님도 눈치챘으니 저에게 직접 시댁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 친정엄마가 성민 씨에게 연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민 씨 안에 있죠?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열심히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아버지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노력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우리 아빠를 그렇게 두 발 없는 장애인이라고 무시한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성민 씨 좋은 사람인 거 알겠는데 도저히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민 씨가 찾아와도 저는 마음이 굳건했습니다. 두 발 없는 아빠와 살면서 상처받은 기억이 많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날 저를 찾아왔던 성민 씨에게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라고 했더라고요. 성민 씨도 계속 거절하다 아빠가 자기가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는 말에 따로 나를 잡아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빠가 집에서 출발한 뒤에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 언니는 그걸 알면서 그럼 엄마랑 아빠를 시댁으로 보낸 거야? 언니가 말렸어야지. 그걸 가만히 내보내면 어떡해. 내가 말린다고 들을 사람이니? 그리고 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빠 때문에 파혼하니까 아빠가 속상해하셔. 어떻게든 본인이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아빠도 자기가 찾아간다고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 언니, 안 되겠다. 우리 지금 따라가자. 나 그 집안 시아버지 얼굴 봐서 아는데 우리 아빠 거기서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몰라. 물론 성민 씨가 있겠지만 언니, 시간이 없어. 빨리 택시 타고 가자. 저는 언니한테 부모님이 제 결혼을 위해 시댁까지 갔다는 말을 듣고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돈을 2배로 줄 테니 제발 빨리 가달라고 한 결과 아저씨는 정말 빠르게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리니까 아빠와 엄마가 성민 씨의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성민 씨, 아니, 저한테 말도 없이 이러면 어떡해요. 진짜, 엄마, 아빠, 그냥 돌아가자. 나 진짜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이러면 어떡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사돈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내가 잘 말해보도록 할게. 자네, 그럼 들어가 보자. 아빠와 성민 씨는 거의 강제적으로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아빠에게 심한 말을 하면 당장 아빠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어머, 이게 누구셔? 성민아, 엄마 너무 당황스러운데? 너희 아버지 곧 퇴근하셔. 아니, 지민이가 왜 여기에... 어머, 지민이 부모님이세요?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일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민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 때문에 지민이랑 예비 사위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화라도 시도해 보려고 실례를 무릅쓰고 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댁에는 시어머니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색한 인사를 나누자마자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연락했던 건지 시아버지는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저는 내심 속으로 아빠를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제가 준비한 사연의 핵심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남의 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경찰 부르기 전에 다들 나가세요. 저는 더 할 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저는 지민이 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일단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비록 다리는 없지만 정신 상태는 아주 멀쩡합니다. 우리 딸이 저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아니, 됐고... 잠시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자동차 공장? 선생님, 혹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두 발 없는 장애인이 된 이유가
바로 자동차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선천적으로 다리가 안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 사고를 당해서 물론 보기에는 안 좋지만 그렇다고 제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몸은 정상이 아니어도 멀쩡한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자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직접 말하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사고로 동료를 구하려다 그렇게 된 거라. 엄마가 아버지의 사고 원인을 말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성민 씨도 저도 서로를 쳐다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아이고. 아이고, 형님, 저 기억 못하세요? 저 혁이에요. 형님이 저 구하려다 이렇게 다치신 거잖아요. 혁이 기억나세요, 형님? 아이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혁이? 세상에, 설마 그 키 작고 마르던 그 빨간 벽돌집 그 혁이? 누나 한 명 있고 그 혁이 맞아? 이야, 혁아! 형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딸이 없다고 결혼 반대하고. 형님. 갑자기 시아버지는 자기를 혁이라고 지칭하며 아빠한테 다가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시아버지를 아빠가 알아봤다는 점이랍니다. 둘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둘을 빼고 우리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성민아, 여보, 내가 매번 말하던 그 형님이 지민이 아버지였어. 이럴 수가. 난 그것도 모르고 두 다리가 없는 병신이라고 욕했던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형님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건데. 어머, 뭐라고요? 지민이 아버지가 당신을 구해준 그 형님이라고? 틈만 나면 당신한테 잘해줬던 형님이 기억난다고. 술만 마시면 울었잖아. 그런데 그때 분명 그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그때 형님이 나를 위해서 위험한 기구가 쓰러지자 대신 막아주었어.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형님이 그대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부모님하고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바로 그 동네를 떠났잖아요. 나도 꼼짝없이 내가 죽는 줄 알았지. 너무 다행히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우리 아내가 날 돌보느라 고생 많았지. 비록 이렇게 두 다리를 절단해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난 혁이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때 우리 남편은 다 죽는다고 했어요. 의사도 저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삶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버티고 버텼어요. 이렇게 목숨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저는 남편에게 고마워요. 알고 봤더니 아빠가 동료를 구하다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 동료가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그 사고를 당하고 부모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큰 사고여서 동네를 지나가면 다들 시아버지를 두고 수군거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다들 알아봐서 그 기억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몰라봬서 죄송해요. 제가 그 뒤로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방어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제 발언에 상처받으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앞으로 서로 평생 얼굴 보고 살아요. 나도 혁이를 다시 볼 줄은 몰랐는데 우리 어렸을 때 같이 골목에서 놀았던 거 기억하지? 그대로 공장에 들어가서 친형제처럼 지냈잖아. 괜찮다. 나도 트라우마 때문에 요즘도 자다 깨고는 해. 나는 다 이해한다. 나는 괜찮아. 형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듣게 해서 이렇게 우리 집까지 찾아오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아가, 너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시아버지는 급기야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휠체어를 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다 사연을 알고 거기에 있는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다들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얘기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혼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진행은 시댁에서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아가, 호텔로 결혼식장은 잡았다. 드레스도 제일 비싼 라인으로 골랐는데 혹시 더 원하는 거 있니? 그리고 신혼집도 한강 바로 앞에 있는 신축 아파트야. 형님도 같은 아파트에 집을 얻었으니 친정하고 가깝게 살 수 있단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빠는 이미 다 용서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생각하고 지내요. 이미 해줄 만큼 다 해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앞으로 남은 인생은 너희 가족에게 갚으면서 살도록 하마.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실제로 결혼 뒤로도 우리 부부에게 아낌없이 퍼주었어요. 또한 우리 부모님을 저보다도 더 챙기고 있답니다. 중간에 고비가 있었어도 이렇게 끝의 결말은 좋게 끝났죠. 명절이 되면 다 같이 해외로 여행도 가고 있어요. 사돈이 이번에도 돈 다 내신다고 하더라. 우리는 이미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도 빚도 갚아주고 확실히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용서하지. 안 그래, 여보?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사고 나고 깨어난 뒤로 혁이를 용서했어. 우리가 원래 옆집 살아서 친형제처럼 지냈거든. 잃어버린 친형제를 찾는 느낌이야. 아빠와 시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나니 그 두 분의 사정이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서 일부러 방어적으로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 뒤로 많은 대화와 치료 끝에 지금은 너무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자식들 몰래 두 분이서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남편과의 사이도 좋고 시댁 스트레스도 없고 친정도 빚 때문에 힘든 날이 없으니까요. 이대로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아질 날이 분명히 오니까 희망을 잃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